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공대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조환익 한전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전공대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빛가람 혁신도시의 투자를 구체화하면서 에너지밸리 구축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에 입사한 뒤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돈을 떼어낸 40대가 구속됐습니다. 5.18의 진실을 기록한 책이 30여 년 만에 증보 개정되자 시민들이 재출간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에는 한전의 구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전공대 설립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조환익 한전사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전혜숙 의원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환익 한전사장은 한전공대 설립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공대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일부 밝혔습니다. 우선 한전공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종합대학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유망한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분야에 들어와서 창출하는 그 분야를 갖다 만드는 거고요. 한전의 정관상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공대가 생기면 지역의 다른 대학들이 인재를 뺏기게 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를 공유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당시 이낙연 지사의 제안이 있었고 자신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압력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님과 저하고는 압력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반자 역할로서 자유한국당은 한전공대 설립 공약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며 한전 사장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전공대 설립 구상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봄 날씨 만끽하기에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북쪽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떨어지겠고요. 장성 등 전남 대부분 지역도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살짝 쌀쌀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얇은 외투 챙기시는 것도 좋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면서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3.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10.6도, 담양이 9.8도로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2도, 담양과 화순 2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3도, 보성도 2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엔 오늘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빛가람 사무소를 개소하고 투자를 구체화하면서 에너지밸리 구축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전과 손잡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GE는 한전과 함께 에너지밸리 투자 추진단을 발족하고 혁신도시에 사무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투자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겁니다. 연구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험하는 이런 시설 같은 걸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좀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생산 시설까지도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GE는 앞으로 국내 최초로 4세대 유망 전력 산업인 초고압 직류 송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합니다. 전력 기자재 국산화와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설비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GE의 투자로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관련 기업 유입이 기대됩니다. With the support from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that we can deliver world-leading technologies and innovative business models for Korea
and the global market. GE is committed to be the best partner and technological provider. GE는 이르면 이달 안에 투자 의무 실행을 위한 기술 법률 담당자를 혁신도시 사무소에 상주시키고 한전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2-3개월 뒤면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에너지밸리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개최 동의안이 광주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수영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대책과 함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수영대회 총 사업비가 유치 당시 635억 원에서 1,697억 원으로 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되지만 이미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점과 국제 신인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옥 의원은 겨울철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지만 광주시의 행동 매뉴얼은 월 평균값인 2m 안팎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대피 방향도 잘못 설정돼 있다며 모의 실험을 통해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우라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매뉴얼 수정을 검토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18)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동안의 5.18의 역사는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광주 시민들의 꾸준한 구증에 힘입어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군부는 37년간 거짓말만 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핵심적인 군 자료는 사라져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수많은 시민이 총검에 죽어가던 80년 5월. 같은 시기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의 날짜별 동향 보고를 담은 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보안사가 직접 주도해서 만든 역사서인 제5공화국 전사에도 중요한 동선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든가 뭐 배경이 뭐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정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분들의 동선에 대한 자료는 확보를 못하셨었다는 거죠? 그렇죠. 군 자료를 없애거나 왜곡했을 시기는 크게 두 차례로 보안사가 제5공화국 전사를 편찬하며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없애거나 1988년 광주 청문회를 앞둔 신군부가 핵심 자료를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상한데 그거는 뭐 신군부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동향보고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 그 회의록이 아니라 이제 그 자료 자체가 동향보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없어요. 확보된 군 자료라도 공개하려는 용기 있는 시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민간 차원의 시도론 역부족입니다. 군 자료 내부에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뒤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곡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지 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사건 직후 12년간 가해자들이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로 군림했던 상황도 5.18 진상규명을 어렵게 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5.18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는 일과 함께 군 기록 공개 등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기록한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내용을 보강해 다시 출간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5.18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건데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광복군 대위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비시킨 강현균 작가의 현대사, 서정적인 색감과 질감이 인상적인 한희원 작가의 정물 등 내로라 하는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18 최초의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재출간비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최근 전두환의 회고록 출간 등 5.18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자 80년 광주를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도 32년 만에 내용을 보강해 다시 출간됐습니다. 5.18을 폄훼 왜곡하는 세력에게 5.18의 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 5.18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시민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160여 명이 스토리 펀딩을 통한 출간비 후원에 나섰고 인터넷에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릴레이 펀딩으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80년 5월에 설았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군대가 광주 시민을 향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야 한다는 그 사명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모은 기금은 외국어 번역판이나 어린이판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 북콘서트를 열어 더 많은 시민들에게 5.18 민주항쟁을 알리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가 옛 전라남도청 보건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공무원과 보건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6명으로 옛 전라남도청 보건지원팀을 발족한 데 이어 이른 시간 안에 정규 행정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청 수장고에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된 옛 전라남도청 현판 등 원형 복원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세월호 4층 객실의 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호 4층 수색구역 13곳 가운데 11곳의 1차 수색이 끝나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인 승객 숙소였던 세월호 3층은 절반쯤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색본부는 현재까지 전체 수색구역 44곳 가운데 25곳의 수색을 마치고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를 활용한 미수습자 수색도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영세업체에 입사한 뒤 회사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력과 자격증을 속여 취업한 이 남성에게 6년 동안 30곳이 넘는 영세업체가 당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된 42살 조모 씨가 초과수당 조작 등 약점을 잡기 위해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조 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건축법 위반 등 영세업체의 약점을 잡은 뒤 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 씨는 2011년부터 6년 동안 전국 36개 영세업체에 취업해 4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신고했던 게 지금 총 이렇게 7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신고를 했던 건이. 저희는 그분이 이렇게 뭐 합의금이나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거절을 했거든요. 네 신고할 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하신 거거든요.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듯이 이력서를 꾸미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좋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시자. 2주 사이에 평가들이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꾸 안 보이신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를 노린 조 씨의 비열한 행각은 결국 들통났고 통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 2억 원이 발견되면서 여제까지 수사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1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광주 모 건설업체 신모 회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건설업체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넓혔지만 분양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렸고 지난해 어음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가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벽보를 훼손한 40살 한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광주와 전남에서 벽보를 뜯어내거나 칼이나 라이터 등을 사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벽보 훼손 등 19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12명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보성경찰서는 지난해 23일 저녁 보성군 보성읍 퇴비 생산공장 창고에서 53살 김모 씨를 마구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60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김 씨가 질식사한 점으로 미뤄 김 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이 꾸미는 민주주의 축제 5.18 레드 페스타가 내일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2017 레드 페스타 총감독 정민기 감독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슬로건과 또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레드 페스타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 5월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개성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금남로에서 진행해온 청소년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촛불 청소년 금남로를 붉게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 단체, 기관, 그리고 학교의 40여 개 단체, 1000여 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남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올해 5.18 레드 페스타에 함께 참여하고자 전국에서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과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광주역에서부터 걸어오는 5.18 거리 퍼레이드와 함께 5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80년 5월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상황재 연극, 그리고 5.18의 기억과 그날의 아픔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금남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촛불 전국이 지나면서 청소년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런 청소년들의 관심이 이번 행사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금남로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탈핵 문제, 그리고 생명평화 문제, 지구온난화, 청소년 참정권, 세월호 문제 등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의 고민들과 이슈들이 함께 금남로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들, 그리고 5.18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말이면 금남로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내일은 청소년 축제와 함께 어떤 행사들이 열립니까? 네, 내일은 5월 27일 금남로에서 5.18의 마지막 행사들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화가, 만화가, 시인 100여 명들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5.18 릴레이 아트 프로그램이 5시 18분부터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5월 거리음악제, 그리고 5.18의 마지막 행사인 5.18 부활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에게 5.18을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가족들이 방문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초등학생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낮춰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5월이나 민주주의를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라이더가 대체적으로 좀 볼이 많거든요. 디스번트 시도 오간도 잡아서 1루에서 세이프 맞추면서 왼쪽에 떨굽니다. 번트 실패를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고 있는 최원준. 오늘 최원준 선수 멀티히트 게임. 다시 위기를 맞은 오간도. 2구 땅볼 타고 유격수 하주석 2루 거쳐 1루에서 볼 떨어졌어요. 아웃 카운트 하나만 올라갔습니다. 한 점을 벌어들인 기아 타이거스. 스코어 1게임 동점. 잡아당깁니다. 우치간타 3루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달려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적시타의 가뭄을 해결한 선수는 8번 타자 김민식. 투수 마운드 받고 튀어올랐습니다만 유격수 끌었고 1루에 던지지 못했어요. 이제 석점 차의 고착 상태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조투에서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어렵게 경기를 기어코 끝내는 임창용 투수입니다. 결국 하나의 추격은 여기까지였고 스코어 6대4로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면서 조선대 새 이사진 구성이 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기가 만료된 조선대 이사회에 어제까지 개방이사 후보 6명을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좀 더 여론을 수렴해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안팎에서는 새 교육부 장관이 선임된 이후 개방이사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임기가 끝난 이사진이 긴급 처리권 형태로 이사회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조선대 창업지원단은 어제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청년 창업 분야의 CEO와 함께하는 창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번 창업 콘서트에서는 개그맨 허경환 씨와 MBC 기자 출신의 박성재 씨, 그리고 공대생 출신의 패션 창업가 최동원 씨가 강연자로 나서 본인들의 창업 과정을 청중과 공유했습니다. 밝고 화려한 색채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서양 화가 정용규 작가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빛과 희망의 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정용규 작가는 남도의 풍경과 인물을 따뜻하고 정감 있게 표현한 40여 점의 대작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 작가는 조개 껍질 가루를 이용한 두터운 질감과 화려한 색채로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일선 보건소마다 일본 뇌염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일본 뇌염과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감염병 집단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방역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뇌염에 걸릴 경우 대부분 열이 나는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심할 경우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늦은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북쪽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장성 등 전남 대부분 지역도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조금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얇은 외투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질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다시 높아지니까요.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3.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10.6도, 화순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2도, 담양과 화순, 나주 2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3도, 보성도 2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남은 5월 동안에도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